장치라는 거는 어떤 교정치료 하든 간에 불편감은 있어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금속으로 된 장치 붙이고 티가 많이 나고 많이 보이고 그랬는데 안으로 하는 장치도 있고요. 바깥으로 붙이더라도 옛날보다 장치 크기도 훨씬 작아지고 이 색깔이 많이 나고 그런 장치들도 많이 있고요. 투명 교정이라고 해서 꼈다 뺐다 하는 그런 장치들도 있고 보이는 거는 옛날만큼 부담스럽지는 않은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생명체가 뭔가 변화를 하게 되거든요. 원래 가지런한 사람도 시간이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치아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삐뚤삐뚤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런 변화를 우리가 원치 않겠죠. 교정을 한 이후에는. 그러면 이제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센 힘이 필요한 건 아니고 간단하고 약한 힘을 내는 장치로 안에서 붙잡아 놓으면 치료받은 결과를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 아이가 처음 유치가 빨리 빠지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 조숙증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잡니가 빨리 빠지고 영치가 좀 더 빨리 나오는 경향이 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반대로 이가 빨리 빠진 아이가 성조숙증의 가능성이 있냐?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가 빨리 빠지는 원인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니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애 친구들은 아직 아래 앞니 하나만 나왔는데 우리 애는 전이가 4개, 6개가 빠졌어.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앞니 같은 경우는 빠지는 원인은요. 외상인 경우가 많아요. 어디 부딪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니로 뭔가를 하는 습관이 있는 아이들, 손톱을 깨문다거나 이렇게 잘근잘근 씹는다거나 딱딱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잡니가 빨리 빠져요. 두 번째로는요. 맹추의 순서는 중요하지만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어떤 아이는 4학년인데 입안을 들여다보면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정상으로 보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4학년인데 지금 4학년 때 나오는 치아의 순서를 지금 지키고 있느냐 5학년 때 나올 리가 나왔는데 3학년 때 나올 리가 아직도 안 나와요.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재밌어요. 아이들 치아 이렇게 교환하는 거 보면은 이 순서를 딱딱 정말 지키는 아이들은 이가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위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아랫니가 먼저 나와줘야 윗니가 거기에 딱 결합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멈추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야 돼, 유학을 해야 돼, 아니면 군대를 가야 돼 이런 이유에 의해서 치료를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물어보죠.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나올 수 있으면 리버 진행하고요. 6개월 이상 못 보게 된다 그러면 중단하는 게 맞다. 이갈이도 되게 우리 교정과 의사들이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보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교정치료라는 건 결국 치아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치아를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센 힘으로 치아를 움직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움직이냐 하면은 100에서 200g 정도. 되게 약한 힘이죠. 그런데 우리가 씹는 힘은 이거보다 훨씬 세요. 이거의 10배 정도. 그리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꽉 깨문다? 그럼 이거의 또 10배 정도가 나와요. 이갈이를 할 때는 힘으로 치면요. 교정력의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밤에 일을 간다? 이가 잘 안 움직이겠죠. 교정이 잘 안 됩니다. 일을 가면. 교정 장치가 손상되기도 해요. 떨어지거나 망가지거나 갈려버리거나. 이갈이가 너무 심한 분들은 잘 때 이갈이 장치를 하나 맞춰서 끼시라고 보내드리고 싶고요. 비염이 있는 아이들이 턱이 잘 못 자라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비염 굉장히 심해서 어릴 때부터 제가 보던 환자인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교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같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으로 되게 유기적으로 네. 비염이 있으면 코가 막히잖아요. 그럼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겠죠. 입을 벌리고 숨을 쉬면은 이게 구강 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요. 코 모양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어요. 교정 치료와 비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교정 장치 중에요. 악공 확장을 하는 계열의 장치들이 있어요. 이거를 쓰면은 코로 들어가는 공기의 흐름이 좋아진다. 그런 논문들도 있고 입천장 뼈라는 거는 구강에선 천장이고 비강에선 바닥이 같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구조물을 확장하게 되면은 비강이 확장되는 효과가 아무래도 있겠죠. 치아의 교합이나 치아의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습관이나 꼭 뭐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습관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자꾸 턱을 움직여 본다거나 불필요하게 앞으로. 근데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아래턱이 앞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교정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손톱 깨무는 습관인데요. 손톱 깨무는 습관이 있는 아이들은 사진을 딱 찍어보면 알거든요. 앞니뿌리가 짧아져 있어요. 당장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디 부딪히거나 외상을 입으면 이게 빠져갖고 와요. 뿌리가 짧으면. 절대 손톱 깨무는 거는 하면 안 된다.
이 양치 문제. 언제까지 엄마가 닦아줘야 하며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뭐 이게 진짜 기본인 것 같지만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치아를 예쁘게 나오게 하는데도 영향을 줘요. 설명드리면요. 내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정교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잔 근육들이 생겨야 돼요, 손에. 이거는 사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인데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는요. 잠들기 전에는 부모님이 그냥 닦아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때 영구치가 아까 막 나온다고 그랬죠. 그때 나온 영구치가 엄청 많이 썩어요. 그리고 4학년 때는 이틀에 한 번이에요. 5학년 때는 3일에 한 번, 6학년 때는 일주일에 한 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아이는 나중에 치과 치료를 다른 친구보다 훨씬 적게 받을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썩은 이 가지고 평생 치료받거든요. 임플란트를 제일 많이 하는 치아가 어떤 치아냐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온 치아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안 닦은 걸 가지고 나중에 40, 50이 돼서 임플란트를 하는 거예요. 양치하는 시간은 아침, 점심은 그냥 닦으라고 두세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저녁 때는 부모님이 닦아줘야 되는데 이건 어른이든 아이든 할 수만 있다 그러면 10분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양치질을 할 때 이제 아이들한테 닦으라고 그러면 칫솔을 물고 나와서 소파에서 앉아가지고 TV를 보면서 양치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은 동작만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닦는 데만 닦이고 진짜 충치가 생기는 데는 계속 안 닦아요. 그래서 양치질은 세면대에 서서 계속 입안에 고이는 침과 물을 뱉으면서 입을 벌리고 닦아야 양치를 우선부터 할 수 있어요.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고려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치과에 가셔서 요정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성장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는 게 가장 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교정과 의사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계속 있거든요. 단계마다. 이 단계를 우리 아이가 잘 넘어가고 있는지를 전문가의 시선에서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이걸 관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문가가 있는 거다. 이런 정도는 한번 생각해 주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네병원 안내의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